조준희 대표가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 육아에 대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랑 함께하는 행복 육아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릴 조준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 엉덩이 씨름을 집에서 이따금씩 합니다. 이 엉덩이를 서로 마주대고 이렇게 이제 밀어내는 놀인데요. 그 아이랑 엉덩이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으면 이 기분이 묘하게 그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그 느낌도 굉장히 좋고, 또 한 번씩은 제가 저희랑 아이랑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은 아이가 와서 제 바지를 벗기기도 하고, 혹은 이제 아빠 이기려고 어떻게든 이렇게 손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또 첫째 아이랑 하고 있으면 또 둘째 아이가 와서 같이, 또 셋째 아이가 와서 이렇게 해서 3대1로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엄마까지 해서 이제 막 이게 팀 대 팀으로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이 엉덩이 씨름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놀이인데 그냥 엉덩이만 마주대고 아빠랑 아이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이 놀이인데, 아이도 너무 깔깔대면서 좋아하고, 아빠인 그러다 보니 아빠인 저도 행복하고, 엄마도 옆에서 이제 너무 즐거운 이런 놀이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또 아이의 그 힘이 조금씩 자라는 걸 느낄 때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아빠의 마음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행복하게 하고 있는 저의 이야기와, 또 이 과정에서 경험한 또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공감하면서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둘째 아이랑 첫째 아이가 엄마 옆으로 이렇게 쪼르륵 가더니 아빠 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거죠. 힘들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 좀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고 싶고 행복한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아이가 가라고 하니까 너무 이게 뭐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뭐지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이게 또 들어가면 가라 그러고 아예 힘으로 이제 끌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거 뭔가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제 나름대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들을 무기를 삼아서 또 맡은 바 열심히 했고, 집에 와서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이게 신통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도 좀 매끄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고민했던 제 나름의 결론은, 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자라는 이 시간은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서 우연히 아빠 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빠 놀이는 별거 아닙니다. 이 집에 가서 아이 그 배에다가 방구 뿡 껴주는 이 배방구 했더니 아이가 깔깔대고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좋아해? 뭐 등에다 해도 뿡 껴도 좋아하고, 요새는 이제 엉덩이에다 방구 푹 껴주면 이제 애들이 뭐 실제로 방구 끼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문지 한 장 가지고 와서 신문지로 이제 아이들이랑 격파를 했어요. 그 또 애들이 뭐 쫙쫙 찢잖아요. 한번 칠 때마다 쫙쫙 찢어지니까 주먹으로도 찢고, 등으로 손 날로도 치고, 발차기도 하고, 검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 이렇게 격파놀이 하다 보니까 이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찢고 나면 이렇게 자신감, 통쾌함도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택배 물건이 오면 그 상자가 남지 않습니까? 이 상자에 아이 쏙 태우면 이 근사한 썰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썰매 쭉 끌어주면 아이 깔깔대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뭐가 있구나 여기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더라도 매일 아이들이랑 이 작은 시간이지만 같이 놀자, 이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논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아예 저 가라고 다시 이제 밀어내던 아이들이 저기 딱 아빠 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빠다 하고 저기서 다다다다다다 올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현관문 들어나오면 막 저한테 안기고, 그때부터 다시 하면서 이제 아빠 퇴근 세레머니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변화들을 아빠랑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소개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어느 시점에 이렇게 쭉쭉쭉쭉 콘텐츠들이, 놀이 올렸던 이런 콘텐츠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씩 그 보시는 분들이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 나도 집에서 해봤더니 이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할지 몰랐는데 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좀 모아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컨셉으로 해서 대중분들께 저희들의 그런 아이디어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상품을 제작하여 보내드리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저에게는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께도 정말 가치가 있을까, 이게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초기에 반응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1차 펀딩을 했을 때가 한 3,000%, 그 다음에 이게 앵콜 펀딩이 많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또 3차 펀딩까지 해서 총 약 한 4,000여 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펀딩에도 참여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셨고요. 약 8,000%에 가까운 펀딩률을 이렇게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계기로 돼가지고 현재 그 아빠놀이 책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가 좀 많은 그런 도전과 격려를 받았다는 건요. 이게 아빠의 그런 작은 행동 변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놀이들인데 실제로 아빠가 1분이고 10분이고 또 1시간이고 하고 나면 이 아이와의 그런 친밀함, 또 여기서 오는 그 아내와의 그런 관계들이, 그러면서 한 가정이 행복한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실제로 펀딩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 이 책을 보셨을 때 이거 누구나 아는 놀이들이고 이 책은 나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너무나 또 이미 다 해보셨던 놀이기도 하고 다 경험하셨던 놀이인데 실제로 아빠가 아이와 대면하는 그 순간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많이 됐고, 실제로 이런 놀이 좋아해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깔깔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너무 제가 감격이 됐고 감동이 됐고, 이 일에 대해서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때 했던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저희에게 라이팅 부문의 그 2018년도 그 베스트상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옳은 생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변화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렇게 아빠의 작은 행동 변화를 응원하고 이걸 통해서 한 가정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큰 격려를 받았고요. 또 그만큼 아빠 육아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사회적으로는 이 아빠 육아를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는, 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그 아빠들을 위한 저희들의 그런 작은 몸짓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놀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놀이의 영단어는 플레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플레이의 어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플레이의 어원은 플라가라는 단어로서 그 뜻은 갈증이라는 뜻입니다. 갈증. 갈증이란 뭐냐면은 이게 목마른 사람이 목마를 때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놀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본능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졸리면은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심심하면 놀아야 되는, 이 자연 상태로 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노는 거, 이게 이제 놀이라는 단어의 영단어 어원인데요. 또 독일의 유명한 세계적인 놀이터 디자이너인 퀸터 벨치 분은 놀이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아이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기 위해서 도모하는 모든 활동들을 이제 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아이들에게는 보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들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그런 본인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이란 삶이자 인생 그 자체이다. 근데 우리 한편으로 보면 지금 저희 부모님들이 너무 그 아이들의 그런 욕구가 이렇게 발현될 때 안 돼, 그만해, 시끄러, 안 돼,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제지하는 부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여담입니다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막 활동하고 있는데 계속 제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곱씹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놀이가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욕구고 한데, 이 놀이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희 아빠 몸 등산하는 놀이를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랑 산에는 갈 수는 쉽지 않지만 아이가 아빠 몸을 타고 이렇게 노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제 아빠를 밟고 여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 등산 놀이가 있는데요. 이 아빠 몸을 타고 올라가려면 일단 아빠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몸으로 해가지고 막 있는 힘껏 자기가 자꾸 막 올라가잖아요. 이 보면 힘이 대단합니다. 이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막 아빠 옷이 다 찢어질 동안 이렇게 잡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그런 지구력, 근력들이 길러지고, 또 이렇게 버텨야 되니까
균형 감각도 길러지고 또 이게 순식간에 아빠의 틈만 보면 딱 잡아서 올라가니까 이게 민첩해지고 이런 어떤 그 영유아 시기의 모든 발달의 기초가 되는 그 신체 발달이 이런 아빠의 그런 등산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정서적으로도 아빠와의 그런 친밀감이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니까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고 또 이 아빠 몸을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는 아주 우쭐한 겁니다. 이렇게 목막까지 타고서는 막 이렇게 이 자신감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아빠 놀이가 이게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충분히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제가 아이와 자주 하는 놀이 중에 책탑 쌓기 놀이가 있어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도 쌓고 또 이렇게 쌓고 쌓다 보면 그 위에 또 판을 얹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이 아이들과 이 놀이를 이제 아내가 좀 멀리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두 아이와 함께 그 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대충 몇 개 쌓고 말겠지 하고 이제 있었죠. 근데 처음에 하나 이렇게 쌓더니 또 이제 또 하나 쌓더니 어느 순간 이제 자기들 키만큼 이렇게 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겠거니 했는데 애들이 거기 몰입해가지고 아주 집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쌓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쌓더니 이게 어느새 이렇게 자기 키보다 높은 데 와서 그 주변에 책상이랑 의자랑 뭐 이렇게 밟고 올라갈 것들을 갖고 오더니 계속 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조금만 도와줬더니 이제 결국 이게 천장까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놀랐어요. 그 아이가 누가 시켜서 하려면 책 쌓으라고 시켜서 하면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재밌으니까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는데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모양도 그리고 그러면서 또 그 두 아이가 같이 하는데 때로 이렇게 꽉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언니 다쳐 조심해. 동생 괜찮아 이러면서 서로 배려하고 또 이렇게 소통하는 그 과정들이 또 사회성 발달에도 연결되고 책탑 쌓기를 자주 하는데 쌓을 때마다 모양이 달라요. 어쩔 때는 높이 쌓고 어쩔 때는 옆으로 쌓아서 걷다 인형 집어넣어가지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런 창의력들이 볼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놀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아이들과 놀면서 정말 이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는 이 놀이만큼 이 실패해도 되는 안전하게 실패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으로 나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그런 나이인데요. 사회 나와서 제 뜻대로 되는 게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셨으니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뭐 하나 해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이 아이들이 언젠간 나가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놀이를 하다 보면 종이컵을 쌓다 보면 계속 쓰러지거든요. 이게 뭐 쌓다 보면 또 쓰러져. 뭐 하다 보면 또 누가 와서 방해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비록 다시 쓰러졌지만 다시 쌓고 이게 다시 즐겁게 도전하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인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고루고루 발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이들에게 좀 놀이들을 다시 돌려주기 위한 그런 전환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아빠인가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대가 부부 중심의 육아로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야 이제 많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뭐 고모,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면 또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아이들 뭐 할 수 있는 게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는 것도 먹여줘야 되고 자는 것도 재워줘야 되고 씻는 것도 씻겨줘야 되고 오줌 싸면 갈아줘야 되고 응가 싸면 다 치워줘야 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부부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빠들이 아직 여기 좀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제 얘기입니다. 아빠들이 워낙 익숙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한 마을이 해야 될 일을 그냥 엄마가 지금 오롯이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사회에서는 독박육아라고도 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든 건데 이 엄마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빠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서 같이 이 육아를 해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아빠가 또 이 육아에 아주 적임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이런 엄마와는 또 다른 그런 건강한 체격과 또 강인한 체력, 또 그리고 엉뚱함, 또 이런 유머, 아빠의 그런 오버액션들이 아이 너무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 아이와 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그런 놀이 상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로스 박사님의 그런 그 연구에 의하면 아빠와 어린 시절, 그 유년기 성장기 시절에 충분한 시간을 보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이룰 확률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술적으로는 father effect, 그래서 아빠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사회성, 그리고 창의성, 리더십, 나아가서는 학습적인 면에서도 더 두드러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엄마에게만 하는 것도 너무 엄마에게 미안한 일이고, 더해서 아이들에게 아빠가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 육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놀면서 하면 생각보다 쉽더라.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아빠 오뚜기인데요. 오뚜기 뭐냐면, 오뚜기 아시죠? 넘어졌다 일어서는 오뚜기. 아빠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오뚜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앉아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쏙 와요. 그러면 이게 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애 어릴 때부터 이걸 꾸준히 해줬는데, 둘째도 해주고, 또 첫째와 둘째 있을 때는 이제 둘이 같이 덤벼들어요. 무거워요. 이렇게 해주고, 셋째도 이제 두 돌이 되어 가는데요. 한 돌 때 이게 머리 가늘 수 있을 때부터 계속 해줬는데, 제가 힘들어가지고 좀 가만히 이렇게 좀 하려고 하면 발로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발로 이렇게 버텨 밀고 머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넘어가라고 이렇게 막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뚜기 하면 이게 별거 아닌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빠 오뚜기 요 놀이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반응들이 재밌었어요. 제 아내분이 이제 남편분에게 여보 오늘 이거 해봐요. 넵 이거 하면서 이제 또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응원하는 또 목소리도 있어요. 아빠 일어나세요. 일어나라 오뚜기. 아빠 힘내세요. 요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여보가 이거 맨날 하는 거다. 크크크 하면서 이렇게 또 남편분을 응원해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다시 일어나기 가능? 이제 약간 아빠의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죠. 무시하지 마라 이러면서 또 이렇게 또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아빠는 오뚜기. 그리고 이거는 인형 뽑기 놀인데요. 인형 뽑기 이제 아시죠? 저희 그 오락실 가면은 동전 넣고 이렇게 인형 뽑는 놀이 있잖아요. 아빠가 일단 이렇게 아이를 안아가지고 아이 손에 국자 지어주고 인형 떨면서 이제 빠바바바밤 빠바바바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빠가 자체 효과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가 이제 국자로 죽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덜컹덜컹 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렇게 바스켓에 이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놀인데, 또 여기서도 또 오면서도 자체 효과 하면서 아이 떨어뜨리면 아유 아쉽네 하면서 또 다시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한 아버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이 놀이가 나고 난리가 나고, 와 이런 기발한 이 아빠들의 이런 기발함들이 있잖아요. 기발함에서 막 여기저기서 이제 따라하고, 어떤 아빠분께서는 이 안대를 하고 이제 눈을 가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이제 아이가 아빠한테 일로 가세요 하면 맞춰서 가가지고 내리세요 하면 이제 정말 이게 아바타처럼 이제 해가지고 딱 오는데, 이게 한 번에 성공하면 사실 이게 괜찮은데 재미 주려고 이렇게 떨어뜨리면 사실 해보니까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어. 한 번에 성공시켜줄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인형 뽑기 놀인데요. 이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아빠들이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으면은 이런 놀이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저도 이제 알게 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재밌는 놀이들이 너무 많은데 아빠들은 누구나 아빠 놀이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법 3가지를 제가 오늘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빠의 그 우렁찬 목소리입니다. 우렁찬 목소리. 엄마의 그런 목소리가 중고음 톤이라면 아빠의 목소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이렇게 중저음의 이런 베이스 같은 이런 목소리들인데, 아이들에게 좀 안정감을 주고 또 이런 북소리 쿵쿵쿵 하면 이게 좀 신나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이런 신바람들을 자극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으면 사실 이 목소리가 전체 즐거운 그 놀이 시간의 절반 이상은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좀 이게 진짜일까를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 숨바꼭질 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목소리 없이 이게 제가 열을 세야 되잖아요. 대충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숨어,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도 이렇게 또 보면서 이렇게 건성건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뻔히 대충 숨은 데가 어딘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빠 찾는다 하고 이렇게 바로 가서 찾죠. 바로 가서 찾고 여기 있네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아빠 다시 하라 그래요. 아빠 다시 해. 재미없다고. 그래서 또 한 번 또 테스트하죠. 하나, 둘 이렇게 하면
여기 숨었네. 또 이렇게 딱 찾으면 아 뭐야 이러면서 이제 재미없다고 안 하거나 또 다시 하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이런 아빠가 좀 적극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서 찾는다 열 하면은 애들이 열만 돼도 아직 못 숨었어요 아빠 다시 세요 다시 세세요 다시 세세요. 그럼 열만 더 셀까? 네 아빠 이제 그럼 그때 이제 대충 어디 있는지 알죠? 그러면 이제 또 열을 또 셉니다. 그래서 열하나 열둘 찾는다. 그럼 이제 찾기 시작하면 이제 어디 갔지 이제 뻔히 다 알지만 어디 갔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아가지고 또 있는데 이제 대충 가다 보면 요 앞에서 이제 아유 우리 딸 어디 갔나 보고 싶어라 막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충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면 이제 힌트를 찾으면 이게 뭐가 꼼지락대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딱 찾았다 하면은 이제 아이가 하면서 찾았다 하면은 이제 이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어디 갔었어 아이고 내 아빠 너무 보고 싶었네 이러면서 뽀뽀도 하고 이러면은 이게 놀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즐겁잖아 아이가 그 별거 아닌데. 그래서 아빠 다시 하자 다시 아빠 다시 또 해요 또 숨을게요 하잖아요. 이거는 앞에 했던 그 다시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즐겁게 이제 놀이가 되는 그 목소리, 아빠의 그런 우렁찬 목소리는 그 놀이의 신바람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빠의 그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그 우리 아이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헐리우드 액션인 거죠.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체격이 좀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이 볼 때는 저희 요만한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는 굉장히 이렇게 키가 크고 막 덩치가 있는 거인이잖아요. 그 아이랑 이제 베개 싸움을 해요. 베개 싸움을 이렇게 야 하면은 처음에 밀당 하듯이 저도 이제 우세하게 막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급격히 아빠가 이제 밀리잖아요. 또 아이는 막 더 신바람 나서 막 해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까당해서 이렇게 넘어졌을 때 그 아빠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막 할 때 그 아이가 느끼는 그 이 거인 같은 아빠를 쓰러뜨린 이 통쾌함, 이 짜릿함. 이 성취감은 뭐 대단한 거죠. 막 이러면서 한 번 더 하자 그러고 또 이렇게 이제 결국 이제 하는 이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들이 또 아이의 그런 어떤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빠의 그런 헐리우드 액션이 들어간다면 두 번째 비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추임새입니다. 잘하면 잘했다. 나이스. 역시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최고야. 너무 좋은 생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이렇게 그런 즉시적인 반응과 적절한 칭찬들은 아이 너무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종이컵을 쌌다가 쓰러졌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해요. 거기다 대고 뭐 이런 것도 못하고 뭐 이러면 이제 이게 놀이가 안 되고 아이 상처 주는 거지만 종이컵이 쓰러졌네 얼마나 속상하니 우리 다시 싸볼까 힘들지 하면서 안아주고 이렇게 격려하고 공감해주면 아이가 이게 또 다시 힘들지만 이겨내고 또 다시 쌓잖아요. 이런 어떤 적절한 추임새는 또 아이와의 그런 평생토록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런 긍정적인 그런 관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놀아야 되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뭘 하고 노느냐보다는 어떻게 노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건 꼭 아빠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도 그런 우렁찬 목소리, 헐리우드 액션, 그리고 적절한 추임새 요것들 잘 기억하시면 뭘 하든 즐겁게 아이들과 놀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1분 놀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1분 놀이냐? 아까 말씀드린 배방구나 신문지 격파, 박스 썰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격파 한 번 하면 끝나는 놀이잖아요. 1분이면 다 할 수 있는 놀이들이잖아요. 그 1분 놀이가 사실은 이제 바쁜 아빠들에게 특히 평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뭔가 이렇게 도구를 갖추거나 뭔가 어디로 이동하거나 해서는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냥 집에서 내가 퇴근하고서 아이들 만났을 때 바로 할 수 있는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 정말 1분이면 할 수 있는 놀이들이 사실은 이 평일 저녁에는 우리 아빠들에게 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빠와 아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서로 교감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1분 놀이라는 거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 1분 놀이에는 또 아주 엄청난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엔돌핀이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즐겁거나 기쁘거나 이렇게 흥분됐을 때 발생하는 그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쫙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떨어질 때는 서서히 감소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한번 이렇게 빡 좋아서 엔돌핀이 한번 쫙 이렇게 폭발하면 그 뒤부터 기분이 좋은 거야.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건데 요거 하기에 1분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빠가 퇴근하고 나서 아이를 처음 대면하는 그 순간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아이가 이제 계속 아빠 힘들게 놀아달라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징징거리는 거죠. 근데 이 순간 잘하면
딱 올라가면 아이가 그냥 냅둬도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제 퇴근하고 들어가면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다 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옷을 외투를 좀 벗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외투를 벗어서 가야 되는데 이 외투가 훌륭한 놀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아이한테 요것만 해도 바로 그냥 달려드는 거야. 이게 제가 뭐 이게 아이들 투가 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게 투 하면서 온 집안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엄마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거기 마지막에는 딱 그 제 옷 놓는 곳에 딱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보자마자 아빠랑 이렇게 한번 딱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괜히 아빠 말 더 잘 듣는 것 같고, 뭐 심술도 좀 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1분 놀이, 1분이라는 시간이면 아이의 그 엔돌핀을 폭발적으로 형성하기 충분한 시간이다라는 힌트를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또 일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트레스들이 많은 상태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데, 그래서 그냥 좀 아빠의 자연 상태를 두면 앉아서 좀 쉬고 싶어요. 아무도 날 건들지 않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데, 작지만 1분이지만 작은 그런 행동을 뭔가 이렇게 제가 옮기고 나면 이상하게 그 생각했던 것들을 이 행동에게 변화시키는 그런 게 이제 경험적으로 좀 있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이 작은 행동을 하면 이게 아이와의 반응 속에 이게 너무 즐겁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너무 즐겁구나, 그런 어떤 그런 비밀들을 제가 이제 놀면서 아이들과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1분 놀이가 왜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고 또 아이들과 좀 행복하게 즐겁게 노는 그런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한 방송에서 그 배우 권오중 씨께서 1,000억 원을 주면 아이를 바꾸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절대 안 바꾼다고. 지금 다 이렇게 거기에 적으시잖아요. 절대 안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좀 해본 거예요. 과연 저에게 1,000억을 주면 아이가 바꾸겠습니까? 절대 안 바꾸죠. 어떤 부모가 내 사랑하는데 이 보석 같은 선물같이 찾아온 아이를 1,000억이랑 바꾸겠어요? 절대 안 바꾸겠죠. 아이가 이제 보너스, 부부 생활에서 이 보너스로 선물같이 찾아왔는데,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보너스로 뭔가 저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주는 건데, 보면 자기가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다 이게 부모, 아빠, 엄마가 다 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밥도 먹여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또 쉬하면 쉬도 다 갈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처음에는 저희 이렇게 뭐 뒤집기 그냥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뒤집잖아요. 근데 아이 처음 태어나가지고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뒤집었어. 뒤집는 게 뭐라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너무 그죠? 그래서 막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카톡 단톡방에 우리 애 뒤집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뭐라고? 이 아이가 하다가 맘맘마 하다가 아빠 얘기하면은 이게 아빠 얘기한 거지. 아빠 아내랑 막 엄마 하면은 엄마 얘기한 거지 하면서 이 아빠 엄마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작은 그런 발달해가는 성장해가는 이게 주는 행복이 너무 큰 거죠.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주는 이 기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데 절대 바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면서 좀 행복하게 좀 그런 육아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쭉 드렸어요. 생각해 보면은 아이와의 그런 관계는 생각보다 쉬웠던 것 같아요. 제법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냥 열심히 놀았더니, 그리고 아이가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가서 왜 그러지? 이게 듣고 또 이렇게 좀 돕고 이렇게 반응하면 이게 생각보다 금방 해결이 된 것 같고, 또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고 착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방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데 부족한 면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게 아내와의 관계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집에 문제가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D 하면은 데디, 그래서 굿데디, 좋은 아빠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이게 좀 심통치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만 하면 화를 내고 뭐 제가 뭐만 하면 뭐라 하고 잔소리하고 이게 뭐지? 제가 이게 뭔가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아빠 그리고 D가 또 달링이 있잖아요. 달링. 좋은 남편 굿 달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굿데디와 굿달링 뭐가 더 중요할까? 저희 아내의 이야기예요. 벽과 마주하고 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 그 아내와의 그런 관계가 이거 신통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연히 아하 프로젝트라는 거를 어떤 분이 하고 계신 걸 제가 봤어요. 아하 프로젝트가 뭐냐면 아내를 하루에 한 번 웃기기 프로젝트인 거예요. 너무 이쁘죠, 그 마음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아이를 다 키우신, 그래서 한 연세가 제법 있으신 그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 아하 3를 하고 계세요. 그 연세에 뭐냐면 아내를 하루에 3번 웃기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그분이 하나씩 그런 것들 올려주시는 거 보고 작년 말에 이거다. 내가 아내와를 이렇게 웃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내와의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아이들과의 놀이였다면 아내는 웃기는 거다 해서 아하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죠. 근데 아내가 안 웃어요. 제가 뭘 해도 안 웃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제 딴에 배려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러세요? 이런 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거 좀 아이와의 그런 문제와는 또 다른 또 심각한 이런성이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하 프로젝트를 제 딴에는 한 6개월 정도를 했는데 잘 안 웃더라고요. 거의 아하 1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제 답답해가지고 하루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안 받아주냐? 이게 뭐가 문제냐? 내가 진짜 벽하고 사는 것 같다라고 제가 아내에게 약간 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나도 벽과 사는 것 같아. 나도 내 얘기도 안 들어주고 뭔가 나도 이게 너무 이렇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저는 이게 아내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저한테 벽하고 산다고 하니까 제가 좀 진짜 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죠. 아이와의 놀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면 이게 됐는데 아내와의 놀이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뭐가 이게 빠진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아빠와 아이도 또 남편과 아내도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서로 행복해지고 싶은 거는 똑같은데 여기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놀아줄 대상만 있으면 이거 하는 거야. 그냥 아빠가 조금만 반응해주면 언제 기다렸냐는 듯이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니까 너무 즐겁고 또 아빠도 괜히 이제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랑 오늘 뭐 하고 놀지 막 이렇게 작전도 짜고 막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와가지고 짠 이벤트도 하고 하는데 솔직하게 제가 그 시기에도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내랑 뭐 하고 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보고 이렇게 하고 집안일이 뭐가 밀렸으니까 뭘 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우리 남편하고 무슨 놀이를 하고 뭘 하고 이 생활을 이렇게 많이 이게 아이에 비하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게 그 아이 하나 낳는 동안 둘째 낳는 동안 이 셋째 낳는 동안 이게 저희는 그냥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속 7년, 8년 시간들이 계속 쌓여오고 어느 시점에 이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딱 이렇게 좋아지고 보니까 이제 부부 관계가 이제 딱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고요. 그 아하 놀이를 하다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집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이제 옆으로 가서 아빠 가 하고 밀어냈을 때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3월부터 이제 제가 이제 새 아이 육아를 이제 전담하고 아내가 이제 직장을 구하게 돼서 이제 출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체를 했어요. 교체를 했는데 아내가 퇴근해서 이제 들어올 때 저랑 똑같은 기분 아닐 겁니다. 저도 이제 환영받고 싶은 거고 하루 동안 고생했는데 보상 받고 싶은 거 물론 집에서도 고생했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가서 그 아내가 띵동하고 왔을 때 현관문 앞에 달려가가지고 이게 고생했지 하면서 이렇게 투닥 해주고 옷도 받아주고 가방도 받아서 이렇게 딱 걸어줬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 아내의 패턴은 딱 집에 들어오면
옷이랑 가방에 이렇게 탁 팽개치고 일단 아이들한테 가요. 아이들 너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집에 들어오면 옷은 저기다 걸어야 되고 가방은 저기다 갖다 놔야지. 이게 막 안에 불평하고 이 비난하는 마음이 이게 가득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가서 받아주고 요걸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내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하루하고 이틀하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하니까 아내가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이거 아이들이 저를 보고 웃는 거랑 또 다르게 아내가 저를 보고 이렇게 씩 웃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설레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진짜 아빠가 또 재밌는 게 아빠가 이렇게 가니까 새 아이가 쪼로록 해서 엄마한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오면 이제 엄마 퇴근 세레머니가 이제 자연스럽게 돼서 그럼 엄마가 거기서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끼리는 이게 자연스럽게 놀이가 돼가지고요. 엄마한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이제 엄마한테 제일 먼저 앉잖아요. 이게 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애들이 이제 예전에는 제가 항상 1등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감각이 좋아져가지고 그 시간대 되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착각 소리 나면은 엄마다! 해서 애들이 다다다다다 셋이 달려가요. 그래서 만약에 한 명이 이제 꼴찌하면 예를 들어 둘째가 꼴찌하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 그럼 울지 말라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러면서 그 이제 엄마 퇴근 세레머니가 됐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뭐라고 아내가 제가 그토록 막 이렇게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막 해도 안 웃고 막 왜 이러세요 이랬던 아내가 이 작은 관심과 작은 이 배려에 웃더라고요. 이 마음을 열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년 한 3월부터 해가지고 한 9개월 차, 10개월 차 이제 막 작년 말에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창한 배려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내 고생한 거에 대해서 작은 관심 보여주고 고생했다고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게 저희 부부 사이를 훨씬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했고 또 옷은 왜 여기다가 벗는 거야? 저기다 놔야지가 아니고 가방은 저기다 놓으면 되지 왜 여기다 놓는 거야가 아니고 그냥 제가 오늘 고생했지. 맞아, 여보는 지금 하루 종일 아이들 못 봤고 그래서 너무 아이들 보고 싶었을 텐데 아이한테 가. 이런 제 안에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그런 편견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이제야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을 드디어 성공하고 이제 투 하고 있습니다. 투 하루 2번. 이제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부부 사이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이 공감이라는 거에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냥 저의 어떤 선입견이나 도대체 또 왜 이러는 거지? 막 이런 어떤 게 아니고요. 그냥 아내의 모습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그런 아름다운 저희 아내인데 그걸 있는 그대로 제의 선입견 없이 아무런 그런 색안경 없이 필터링 없이 이제 그거 봐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항상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문제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이제 그거를 이제 작년 말에 깨달았으니까 이제 한 달, 2달 정도 이제 깨달아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대판 한번 할 뻔한 것들도 좀 많이 좋아지고 있던 게 최근에 이제 있었던 일 중에는 이제 설거지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제 너네가 밥 먹은 건 너네가 설거지 해라 이거죠. 그래서 식탁 밥 먹는 거는 이제 축제잖아요. 축제예요. 온 가족이 하루 저녁 다 같이 먹는 이 시간 축제 자리인데 자 누구는 이제 숟가락, 누구는 젓가락. 이제 새 아이들이 움직여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물론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누구는 반찬 이렇게 하고 또 밥 다 먹은 다음에는 이제 딱 제가 가서 서 있으면 아이들이 와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가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설거지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몇 끼째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설거지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너무 그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저도 못하는데 아이들은 더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미가 붙었어요, 설거지에. 그래서 첫째 싱크대는 이렇게 좁은데 첫째 오니까 둘째도 오고 셋째도 와요. 그러니까 이게 좁은데 막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아이들의 기회를 주고자 또 누구는 이거 팀, 누구는 이렇게 헹구는 팀, 한 명은 이렇게 윤찬이 그 막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깍두기 그냥 뭘 해도 냅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요즘 난리가 아닙니다. 뭐 세제물 다 튀고 뭐 물 뭐 밑으로 다 새고 막 이게 막 해요. 근데 제가 한 몇 끼를 하고 나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아내가 좀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슬쩍 이렇게 눈치를 주니까 내가 이 식탁은 내가 정리할 테니까 여보가 좀 해줄 수 있는지 하니까
아내가 이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갔는데 이 아내는 좀 평화롭고 싶어. 이 상태를 깨고 싶지 않아요. 식사도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우당탕탕 막 물 막 밑에 다치고 하는 게 이게 좀 이게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내가 이렇게 참고 하다가 그만해 한 거예요. 그만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 이 공감이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예전 같으면 아내에게 오히려 여기다 대고 아내에게 제가 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계속 내가 했는데 우리 설거지 이게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 좋은 건데 이거 좀 참고 해주면 좋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십니까? 라고 제가 아주 이제 저의 격양된 태도로 이렇게 했을 제 자연인의 모습인데요. 요새는 이제 공감이라는 걸 생각하니까 한번 좀 필터링이 생겨요. 딱 이게 나가기 직전에 공감. 아내가 왜 그만해라고 할까? 아내는 지금 좀 평화롭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싶은데 이 상황이 불안정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예전보다는 좀 더 누그러져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서 이게 좀 이렇게 좀 깨끗하게 하지 이게 난리가 났네 이러면서 여보 이제 내가 할게요 해서 이제 교체를 한 거예요. 식탁팀으로 가고 제가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뒷정리를 하는데 이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제가 거기다 대고 좀 그거 한번 하는데 그 뭐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거의 대판 한 번 더 붙었을 거예요. 이게 저희 패턴상 크게 붙었을 텐데 어제는 아내가 그걸 좀 받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거지도 잘 마무리하고 또 아이들도 딱 하고 나서 또 아내와도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아내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공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아내의 그런 작은 몸짓들,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력하기 알아주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더 쌓이면 이렇게 공감들이 이렇게 쭉 쌓이면 서로 이제 이렇게 소통하고 배려하면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저희 부부관계도 다시 또 신뢰가 좀 이렇게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쌓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 가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놀이로 풀었다면 아내와의 관계는 있는 그대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그냥 아내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그랬구나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해주는 이 공감을 한번 올해도 부지런히 한번 노력을 해서 아내와의 관계도 잘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행복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문제를 사회 탓, 직장 탓, 환경 탓, 아빠 육아 힘들잖아요. 왜? 그리고 집에 오면 우리 아이들 왜 이러는 거야? 아이들 탓. 그리고 또 뭐 문제 있으면 아내 탓. 이거 다 저는 그냥 가만히 덕만 보려고 그러지 다 탓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그런 변화에 보면 저의 그런 작은 그런 행동 변화가 그리고 문제는 저에게 있었다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문제는 저로부터 시작된 거고 제가 이제 작은 행동 변화들을 해보니 이게 진짜 아이와의 관계도 바뀌고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이런 개선의 기미가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의 웃음이 생기는 그런 변화들을 만들면서 하고 보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제가 손해본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은 왜 나만 해야 돼? 나만 변해야 돼? 야 너네는 왜 아내는 왜가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변화들을 하니까 제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집안에 크고 작은 다툼들이 있고 아이들은 여전히 사고치고 또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좀 행복합니다. 이거는 정말 요 최근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그런 변화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아이와의 그런 그 관계 개선에서 오는 그런 행복보다 아내와의 관계 개선에서 오는 행복이 훨씬 크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굿데디냐 굿달링이냐 둘 다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제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굿달링이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하게 아이와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좋은 부부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평안하게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좋은 남편 되는 거. 그래서 최근에 한 그 후배 한 명이 형, 저 이제 드디어 아기 가졌어요. 너무 막 이렇게 해요. 저 뭐 해야 되면서 뭐 저한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나한테 이야기 듣고 싶냐, 내 조언을 듣고 싶냐 물어봤어요. 듣고 싶대요. 꼭 해주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아이는 신경 쓰지 마라. 아이는 엄마가
알아서 잘 챙긴다. 이 모성애는 너무 신비하다. 이거 이 부성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모성애, 엄마가 알아서 잘할 터이니 너는 엄마만 신경 써라. 너는 아내만 신경 써라 했어요. 아내에게 더 잘하면 아이들 저절로 따라오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굿달링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아내 덕분에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이런 저의 노력들을 아내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밥상이 좀 달라져요. 제가 좋아하는 것도 해주고, 저는 사실 저희 애들 자고 나면 아내가 라면 끓여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녁에. 제가 말하지 않아도 먹을래? 하고 하면은 딱 끓여줘요. 이런 그런 아내의 그런 어떤 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너무 행복하고 지금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그 선물같이 찾아온 그런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런 물려주고 싶은 세상들, 그래서 놀면서 행복하게 이 아이가 가진 잠재력들을 끌어주고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들을,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좀 만들어가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아이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 행복한 부부관계,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 노력하면서 정말 이 정말 이 밝고 아름다운 이 공감이 넘치는 그런 세상들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자가